자, 조윤선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김무성 대표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건지 하태원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정무수석실이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다. 야, 이거 굉장히 좀 센 얘기인데. 네, 천지분간이라 하면 어떤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진짜 초보적인 아마추어적인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천지분간을 못한다. 아주 초강도 얘기를 꺼냈는데, 자, 그건 그렇습니다. 사연은. 배경이, 내달 2일에 이제 신년 인사회가 열리는데, 대통령이 이제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 다 모아서 신년 인사회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집권 여당에서 당연히 초대가 됐을 텐데 그 자리에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군현 사무총장 이름이 누락된 겁니다. 그 당 주요 보직으로 치면 넘버 3 정도 되는 자리인데 넘버 3에 해당하는 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포함된 이 상황을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버럭 화를 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버럭 화를 냈군요. 자,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에는 일부러 사무총장을 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쪽 해명 그렇습니다. 어떤 실무진의 실수에 의한 거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이 아니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정말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군현 사무총장이 본인의 어떤 친김무성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누락한 것 혹시 친박계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오해를 산 거군요. 오해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래 당초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발탁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초선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이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 수석이 역할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가 보죠? 여러 가지 비춰지는 모습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합니다. 퍼포먼스 좋고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어떤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를 선물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분위기를 띄워주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정무수석이 해야 될 본령 청와대와 여의도로 있는 가교 역할에 있어서는 깜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이 안 된다. 네, 김무성 대표의 한 측근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정치적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주요 사안을 조율하지 못하니까 사학연금 개혁 문제처럼 엇박자가 수시로 나오는 거 아니냐. 자, 그런 힘이나 논리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깜이 아니다. 조윤선 행정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윤선 행정관이요? 행정관. 자, 이 굉장히 어떤 인신비하적인 발언까지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겉돈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본령을 하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비난이고요. 여권 내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지금 야당을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정무수석의 역할이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어떻습니까? 일단은 초선 비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좀 존재감을 발휘하기는 태생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의 경우 오선 의원이잖아요. 직접 한 라인으로 전화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어려워하죠. 다만 이제 정무수석 중에서 그 전 수석이죠.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워낙 못했어요. 거의 접촉이 없었고 명함만 놓고 간다거나 해서 박준우 정무수석을 한 10점을 준다면 조윤선 수석은 한 6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이제 좀 친한 의원들은 조윤선 수석에게 좀 이런저런 얘기도 묻고 소통이 잘 되고 또 모 야당 의원은 조윤선 수석 때문에 예산도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좀 존재감, 큰 얘기를 할 때 어떤 문희상 위원장과 한 라인이 된다거나 이런 존재감은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좀 평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정무수석 역할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지시가 있는데 그 근저에는 정무수석이 옛날처럼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하고 여의도 의원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이익을 배분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이 원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소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속상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자, 여기 조윤선 수석이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나란히 서 있는데 두 분이 어쨌든 긴밀하게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력을 더 키워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정치권의 문제 조윤선 수석이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